그래서 이제 오세훈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또 우냐? 찌릿찌릿 오세훈이. 자, 오세훈이 지금 저 눈물은 우는 게 아니라, 아이, 씨발, 이걸로 면피가 될까? 지금 그 생각일 건데, 지금, 한강버스, 수상버스 공개식에 가서 울었답니다. 네, 관련된 기사 좀 볼게요. 네,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수상교통수단 한강버스의 실물이 어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경남 사천시에서 한강버스 8척 중 건조가 완료된 선박인 가람과 누리의 진수식을 열었는데요. 이 오세훈 시장은 선박 제작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직원들을 고생시킨 것 같아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공개된 선박은 시범 운전과 안전 시험을 거쳐 12월 말쯤 한강에 옮겨지고 한강버스 정식 운항은 내년 3월부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걸쳐져 있는 개사기를 지금부터 폭로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거를 진술을 했었던, 사천시에 있는 이 선박 제작소는, 내년까지 12대 전체를 수주하기로, 제작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올해 이제 2척만 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10척 납품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올해 안에 12척 다 내놓을 수 있어? 라고 서울시에서 얘기가 왔고, 못해! 라고 해서, 그럼 2대만 납품하고 끝내라고 10대는 이 집에서 안 만드는 거네. 안 만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대는 전혀 엉뚱한,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로 넘어갔죠. 이걸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제작 설비도 없고 그냥 창고처럼 용지만 있는 회사로 이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미 나머지 10대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생산 설비가 하나 없이 다 외주를 줘갖고 받아서 조립한다고 결론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내년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여기가 은성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2대일 뿐인 거고 나머지 10대는 언제 들어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의심하는 거는 그 10대를 수주를 받아간 택도 없는 그 회사는 제작 능력도 없는데 이미 물건값을 절반 이상 다 받아서 챙겨 먹은 그 회사는 저희가 송작가 TV에서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명태균 묻은 회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명태균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우리가 도대체 이유가 뭐지? 왜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명태균이 묻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죠. 왜냐면 그거 이제 나중에 파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씨발 나머지 10대 분명히 납품 못 받으면 왜 계약 바꿨냐고 할 텐데 그거 가지고 지랄하면 어떡하지?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 서울시는 여기에 참석한 이유를 가지고 은밀하게 다른 데하고 맺었던 계약을 취소하고 인성하고 다시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소문 안 내고 소문 안 밖으로 내고. 얘기 안 한다는 네. 조건 하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여기 제작비로 책정돼 있던 600억 원 중에 상당수는 명태균 묻었던 그 가짜 조선소에 현금으로 지급됐을 건데 아마 그거를 매몰시켜서라도 여기에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 묻은 되면은 거 딱 맞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날려버린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말 그대로 계약 담당자가 징계를 받든가 뭐 그 정도 선에서 끝나겠죠. 아, 공무원이? 그렇지. 왜냐면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바꿨다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었네요. 지금 만들다가 튀어버렸네요. 그럼 어떡하죠? 날짜 안에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여기로 다시 줘야 되겠는데요. 아마 요런 그림을 짤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한강버스 편 얘기할 때 저희가 쭉 얘기했었죠. 기본적으로 운임 계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수익성도 없다.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서울시가 뭐 25년 동안 나눠갖고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해봐야 한 1년에 3억도 풀로 차갖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3억 원도 남기기 힘든 회사다.
이거는 사실상 운행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일단 뭐 출퇴근 시간 1시간으로 줄인다? 2시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정상적인 지금 속도로 운행할 때. 더 중요한 건 선착장에서 연계교통수단, 버스나 전철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짧으면 2km, 길면 5km, 10km 가까이를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따릉이를 타라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2중, 3중의 병신 같은 짓이냐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한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여기 와갖고 버스 실물을 보고 우는 척 쇼를 하는 겁니다. 어? 정말 이게 진짜 악어의 눈물이에요, 오세훈이는. 아유, 미친 새끼. 아유. 네가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지. 저기 정당한 계약을 강제 해지를 시키고 열척을 뺏었다가 지금 도로 갖다 집어넣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저기 선착장을 가가지고 저 배를 타고 코너를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겠어요? 원래 김포까지 가기로 한 거를 줄여가지고 여의도 강남만 연결해갖고 노선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안전성 논란도 계속해서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여의도에 메인 선착장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놨는데, 이 설계를 무단으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거 맞아요. 너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우리 송작가 TV에서 했었습니다. 네. 관련된 기사 볼게요. 네, 서울시 여의도 선착장의 개인 사업자 특혜 의혹과 공사 지연과 관련해 이 사업자와 서울시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바꿨기 때문에 이 공사 기간이 늦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전문가들은 이 쇠사슬 고정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다리 고정 방식이 극한 태풍이나 홍수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심지어 직접 설계를 바꾼 업체조차 안전성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자는 다리 방식이라고 공사비가 더 적게 드는 건 아니라면서 비용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이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최종 감리 업체는 고정 방식의 쇠사슬 체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선착장 자체가 그냥 고정식 건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수위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매점들은 전부 그 부양식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컨테이너가 떠요. 그러면 이 양 모서리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물 위로 떠올라서 홍수를 비껴갈 수 있게끔 다 이 박원순 시장도 교체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선착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위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부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식이 아닌 선박, 뜰 수 있는 배 위에다가 건축물을 올리고 그 배를 선착장용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는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기둥을 세우면 안 되겠죠. 기둥을 세워버리면 압력에 의해서 기둥이 뽑히면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애초에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배를 이 하반에다가 묶는 식의 시공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강둑에다가 고정이 될 수 있는 강력한 그 쇠사슬 말뚝들을 세우고 그거를 체인으로 묶어가지고 배가 떠 있는 상태에서 물살이 세게 치더라도 밑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건데, 이게 파일 공사비를 비롯해하고 고정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요. 배 자체는 똑같은 부유식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 파일을 받기 싫으니까 이거를 파일 박아서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에다가 다리를 놔가지고, 배하고 연결되는 다리를 놔가지고 그 다리 구조물이 이와 같은 파일식을 대신한다라는 방식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쇠파일을 박아갖고 묶는 방식을 빼버리고 육지하고 연결된 다리 5개를 묶어 놓으면 저 다리에 있는 구조물 힘이 그 물살을 이기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사실상 완전히 불가한 거예요. 사실은 사슬로 묶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거나, 특히나 이제 다리나 어떤 구조물들이 많이 부서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강물에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부딪히게 되면 다리나 구조물에 부딪히게 되면 닿는 물의 압력이 확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설계 응력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뿌리채 뽑혀서 나가는 경우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근데 한강대 떠내려오는 부유물을 어떻게 막냐고. 그리고 부유물이 모이게 되면 장애물이 있는 지역, 그리고 수심에서 바깥 지역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선착장을 해변에 묶어놓는다고 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정식이 되면 위험하다는 거야. 체인을 해놓으면 유동적인 그렇지, 거리를 그렇지. 출렁출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고정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설계 용역이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일 받기 싫으니까 이걸 갖다가 맘대로 이거를 바꿔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다시 파일을 받겠다. 쇠사슬 고정을 추가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 박을지, 3개 박을지, 5개 박을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설계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 설계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 이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할 거냐? 아니면 이 매점을 완성을 해서 임대를 제공해야 되는 서울시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공사비 부담은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매점을 원래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받았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매점주 역시도 단독 입찰을 봐서 누군가가 이걸 따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입찰 과정에 관여한 것도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입찰자도 혹시 명모든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지금은 든다는 거죠. 이 매점을 다 지어서 빌려주는 거야, 서울시가. 임대료만 받고, 보증금 받고. 근데 이거를 단독 입찰을 시켜갖고, 그것도 개인한테 단독 입찰을 시켜갖고 누군지 모르지만 싸게 이걸 받아갔어. 그럼 그 사람은 무슨 권한으로, 무슨 백으로 그걸 받아갔을까? 뒤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아무튼. 요걸로 해갖고 줄일 수 있는 돈이 뭐 몇백억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찍해봐야 15? 부대 봉사비까지 추가한다면 20억이 더 들 건데, 20억을 아끼겠다고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지멋대로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서울시. 도대체 이것들은 이 생각이 있는 놈들인지 없는 놈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해먹을 생각만 있는 거지. 해먹으면서 뒤탈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네. 뒷책임을 세게 네. 맡는 거야. 왜냐하면 언론도 내 편이고 검찰도 내 편이니까. 그때쯤 가면 나는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그따위 일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라는 착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착각이라니요. 믿어 의심자인데. 태균이가 나 대통령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아니, 될 수도 있다 그랬지. 근데 지가 먼저 태균이를 배신을 때렸죠. 왜? 내가 저 신화 짜다오던 놈한테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되겠어? 나한테는 든든한 우리 홍 회장님이 계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오세훈이는.